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여의도 시럽자들 코너입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예, 먼저 정부 개각 좀 얘기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 후임 국무총리 김부겸 전 장관, 정무수석이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 지명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간 관리형 내각으로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 위원장님. 예, 관리형인 측면도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나 그다음에 정무수석의 측면은 관리형보다는 쇄신의 방점이 찍혀 있는 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 이제 5개 부처의 장관들을 관료로 임명한 것 이것은 예. 이제 그런 관리의 임무 있겠죠. 그래서 그 쇄신과 그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예. 다 염두에 둔 개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김부겸 전 장관,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 이 부분이 쇄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분이 비교적 언론의 평가도 그렇고 당 주류와 어떤 다른 결의 목소리도 함께 내왔던 그런 분들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당에 주류 비주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언론도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비주류가 임명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렇다고 보면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좀 더 다른 각도로 듣고 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면 그 국무총리와 정무수석은 그래도 관리보다는 쇄신의 방점이 찍힌 그런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면 전환 위한 기만이자 돌려막기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시던데 김연아 의원님. 네, 일단 저는 쇄신과 안정이라는 게 정립할 수 있는 가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임기 말기에 관리형 인사라고 보고 있고요. 국무총리의 임명권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만 지금 코로나가 백신 접종도 조금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또 백신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 산재된 가운데 국회의장까지 지내시고 또 여러 가지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지내는 거에 대한 비판도 걱정도 있었지만 또 이번에는 대선 준비라는 어떤 명분을 갖고 후임자가 인사청문회가 다 끝나기도 전에 퇴임하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권 말기에 책임감보다는 각자의 어떤 향후의 미래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좀 되게 그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마무리하시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부겸 의원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시고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지금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간 이 엄청난 산재들 또 국무총리실은 방역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는 가덕도 공항 등 여러 주요 이슈들이 있어서 주도적인 또 조정자 역할을 해왔는데 과연 1년 정도 남은 임기 한해서 그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저는 누구나 다 예측하듯이 그냥 관리하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수습하는 정도? 글쎄 수습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켜보는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개각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방금 김연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에서 총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큰 이슈들 방역, 부동산, 가덕 신공항 같은 이런 이슈들의 조정자 역할 이거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김부겸 전 장관이 총리 되면요 이런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고 또 질타하고 싶은 내용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지금 총리 교체 기간의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외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이런 외신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과 또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불안하고 정부 당국자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물을 걸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지금 대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청문회 하는 동안 그럼 누가 나와서 지금 방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주시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나요? 저는 굉장히 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뭐 본인이 개인 사정은 있지만 후임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래도 직무를 수행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예. 박수현 위원장님, 지금 네. 김연아 위원의 그 비판이요. 그러니까 총리의 역할이라든지 뭐 네, 사실 네. 이게 뭐 보니까 무책임한 너무 빠른 퇴임 아니냐. 그리고 네. 또 섣부른 또 지명 아니냐. 신임 총리 이런 비판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야당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비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연아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백신의 공급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제적인 환경이 그렇게 좀 불안한 요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쨌든 야당도 철저하게 이런 어떤 국정에 대해서 함께 파트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왕에 그 보궐선거도 크게 이기신 정당인데 이런 측면에서 좀 너무 아무리 야당이지만 야박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김연아 의원님께서 지금 코로나 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다른 나라가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국이나 이스라엘 예를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 나라들은 전부 회사도 못 가고 이런 어떤 락다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제, 봉쇄 속에서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영국 총리가 미용실을 갔다. 그 다음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좀 벗도록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완벽한 일상을 회복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해오던 그런 일을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치 그 나라가 모든 것을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왜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국민들께 코로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비교다. 내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는 코로나 접종률이 야당에서 뭐 아프리카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같은 할 일이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 백신 수급의 상황이 불안한 속에서도 지금 2분기까지 마치기로 했던 1,200만 명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전혀 차질이 없고요. 그다음에 속도도 이제 4월 15일에 이 접종센터도 그동안에 71군데에서 140여 개로 늘렸고 지금 4월 말까지는 지금 전국에 264군데 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일일 한 10만 명 접종하던 데에서 그렇게 되면 일일 한 100만 명 단위로 접종이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야당이 아무리 이 코로나 백신 확보 때문에 여당을 흔들고 싶어도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떤 국무총리와 장관이 교체기지만 야당에서 지금 김연아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좀 줄어들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당도 잘 준비하셔서 뭐 정치인이 총리이던 시절에 와서 답변을 하면 정치 공방이 되겠지만 관료가 나와서 답변하면 뭐 그렇게 정치인만큼 하겠습니까? 서로 실질적인 내용을 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장께서는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 그 혁신, 쇄신 코드로 말씀하셨는데 김연아 위원님, 네네. 사실 정무수석 자리가 이게 보면 과거에는 뭐 야당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지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죠. 뭐 야당 뭐 민원 해결사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 사실 그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인데 야당과의 역할. 어떤 역할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셨어야 됐죠. 그런데 네. 여태까지의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실은 국회에서의 거의 싸움적 역할을 자처하셨던 게 아닌가. 모든 분란의
중심에 계셨고 예. 또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야당과의 갈등 반복에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번에 이철희 정무수석의 새로운 그 등장은 새로운 약간의 기대감을 주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좀 한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재보궐선거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야당이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드러나고 있는 어떤 갈등이 뭐냐면 여당 내에서의 당청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새롭게 대선 레이스를 준비해야 되는 집권 여당과 또 이제 정권 말기를 향해 가는 청와대와 관계에 있어서 예.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 목소리보다는 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신임 정무수석이 이제는 야당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미래 권력과 지금 이제 현재 지는 권력 사이의 이 이해조정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예. 글쎄요, 제가 이철희 의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나 선거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은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리더십의 한계, 또 목소리의 한계도 있어서 저는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입장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사실 LH 사태로 경질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후임의 기재부 출신이죠. 노형욱 그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보니까 예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박수영 현 위원장님, 네. 왜 이런 분을 지명했을까요? 저는 아주 뭐 적합하다고 보고요. 예. 사실 이제 그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 한 부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서너 개 부서 이상의 그 연관된 종합적인 문제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나 각 부처의 어떤 입장들을 조율하고 조정해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 전문가이지만 국무조정실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예. 그런 각 부처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통할하고 통솔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을 뭐 세제나 뭐 다른 제도나 예. 뭐 이런 측면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이끌어낼 종합적인 능력의 소유자이고 지금의 시기에 적합한 국토부 장관으로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특히 기재부 출신이니까 기재부와의 협력 이런 부분 뭐 무난히 잘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예. 자, 부동산 전문가이신 김연아 의원님께서는 좀 상당히 다르실 것 같아 보니까. 네. 국토부 이번에 인사를 보면 전형적인 관리형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태까지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장관을 한 인사들이 계속 올라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늘 공무원인 분이 맡게 됐는데요. 글쎄요, 이왕이면 국토부 안에서도 관리형 전문 고위 공무원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번에 왜 기재부 출신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을까라고 보면 이제 여당의 입장과 청와대 입장을 생각해보면 LH 사태로 인한 국토부 내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예산 전문가가 지금 국토부 수장으로서 앉아서 이 업무를 볼 만큼 지금 국토부 부동산 관련 이슈가 그렇게 잠잠한 상태인가, 그러니까 관리만 하면 되는 상태인가라고 보면.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뭐 종부세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세금 이슈들을 해서 근본적인 방향 자체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예. 노영욱 장관 후보자가 어떤 세금과 관련된 특히 이제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 이슈에 대해서는 자칫 정부가 조금 LH 사태를 빙자해서 또 서울시장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냥 조금 관망하는 상태로 머물고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어떤 세간의 우려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쪽 경제부총리 유임이 홍남기 부총리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박수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홍남기 부총리의 뭐 당분간 유임, 네. 이 문제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까 김연아 의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총리 교체기에 어떤 부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뭐 당정청 간의 사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조율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보완책 같은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번 주만 해도 그런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해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할까, 어떻게 미세 조정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또 홍남기 부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업무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국정기조를 180도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또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어떤 부분, 예를 들어 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미세 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공급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의 급증이라고 하는 주거 형태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 61만 가구의 뭐 증가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급은 어떻게 좀 보완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책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사실에서 우리가 평가받았던 그런 제도의 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홍남기 부총리가 불가피하기도 하고 또 적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거기까지가 홍남기 부총리의 또 임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장기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자,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유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의원님? 네, 저는 홍남기 부총리만 지금 유임됐지만 사실 꼭 교체될 거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무총리 부재에 따른 국회 대정부 질의 사항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는 이제 여러 분야에 사실상 중복적으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또 지금 경제 이슈도 있고 뭐 방역 이런 것들을 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홍남기 부총리가 대정부 질의상 앞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오거나 아니면 그쪽 자리에서 본인의 어떤 직책을 바꿔서 답변하는 글쎄요, 뭐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정부 질문상의 장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느 뉴스를 보니까 당분간 홍남기 부총리의 일정이 하루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로서도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당분간 이 과도한 업무를 어떻게 해내실지 잘 해내시면 좋겠지만 기존에 하시던 것도 좀 소홀해지거나 빠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면서 글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빨리 이런 공백 기간이 조금 사라지고 새로운 인선들이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코로나 백신 별도 도입 주장 추진하는 거 이게 중대본에서 뭐 한마디로 퇴짜를 놓은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민주당 입장을 좀 볼까요? 저 박수현 의원님, 위원장님. 뭐 누구라도 지금 백신 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총력을 다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애초에 발표했던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가는 과정에 저희가 2분기까지 1,200만 명의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백신 확보인데 현재까지는 2분기 안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도입 계약이 완료됐거나 현재 들어와 있는 백신의 숫자를 보면 대체로 1,800, 900만 명의 그 숫자가 지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추가 확보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나 모든 분들이 현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다 노력을 보태 주시는 건 고맙지만 현재는 그런 어떤 중대본의 또 정부의 그런 어떤 계획과 지금 차질 없는 수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부터는 한 1일 100만 명 정도 접종이 가능한 준비가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보다 왜 접종률이 낮냐?
라고 자꾸 그런 숫자, 그건 애초에 저희가 예정했던 거니까 저희가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 그러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제적인 백신 수급의 불안한 환경에도 저희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발휘하는 것보다는 중대본과 국가,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함께 도움을 주시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백신을 별도로 확보하겠다라는 발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도 그런 정부가 다양한 백신 확보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도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나? 라고 하는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나 좀 신속하게 중대본에서 이 입장을 정리하면서 좀 무마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백신 확보 능력, 백신 확보 노력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말 여당 내에서 그 정권 말기에 아주 대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지금 정부가 이렇게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자기 정치를 하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권력이 무상하다. 정권 말기에 정말 대통령이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신설된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 김호란 국민암센터 교수가 이제 임명된 건데, 자, 정치 방역을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네요. 야당에서는 김연아 의원님. 예, 일단 그 김호란 교수는 백신 확보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발언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새로운 방역비서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 또 능력의 어떤 자질, 검증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 설명이나 청와대에서도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1년 남짓한 상태에서 우리가 방역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 단계도 더 인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화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저는 백신 확보와 백신의 신속한 접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서 방역에 백신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 담당자가 백신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제기하고 싶은 의구심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없나. 우리가 많은 코로나 관련 전문 인력들이 있고 특히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청와대 눈에는 항상 자기네들 편에 있고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말만 해주는 인사에 갇힌 그런 인사풀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수현 위원장님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야당이 이제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한다고 질문하셨잖아요. 저는 아주 와닿았어요, 가슴에. 야당에게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야당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초창기에는 왜 이것을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의미 없는 그 명칭을 가지고 계속 그 당시 당황스러웠던 우리 전 국민 정부의 발목을 잡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걸 더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또 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또 집요하게 좀 도와주시지 어떤 정부든 처음에 다 그런 아무런 준비 없이 처음 맞이해보는 상황이 어떻게 완벽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스크도요. 지난 국회에서 그 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을 해서 혹시 모를 이러한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다음 국민의힘에서 너나 잘해.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략물자 지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났을 때 야당에서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그야말로 정치 방역은 여당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정치 회방을 지금 야당에서 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백신 확보 예산은 누가 제안해서 했나요, 박 의원님? 그것을 작년에요. 백신 예산은 야당이 먼저 제안해서 확보했습니다. 정부 안에 백신 예산이 포함되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가장 최근에 백신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정부는 그 당시에 예산 준비 안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비비 플러스 알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당에서 본 예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좋은 제안이었어요. 예. 그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선거도 끝났는데 아직도 정치 방역 타령하면서 계속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의 태도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